최근 집중호우 때문에 인명사고와 피해가 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도로나 시설물 만들 때 비가 많이 오는 것 대비해서 여러 시설들도 잘 만들고 있지만 빗물바지가 막히면서 또 정상작용이 안 돼 침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관련해서 얘기해보고 시민들은 집중호우 때 어떻게 대피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의 류상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부산의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산의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집중호우로 정부가 집계한 인명피해가 약 한 8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중에서 이제 사망자가 44명 나왔고 실종자가 6명 나왔는데 부산에서도 이번 홍수로 학장천에서 지난 11일 실종자가 발생을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아무래도 호우가 너무 크다 보니까 구포대교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해제가 됐지만 계속적으로 부산도 이런 홍수 상황에 예의주시하면서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아니 근데 해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뭐 배수 시설을 점검하기도 하고 더 보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배수 시설이 있는데도 이 침수가 발생하는 원인은 뭡니까? 네, 이게 크게 두 가지로다가 한번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가 말 그대로 이번 폭우 같은 경우에는 기록적인 폭우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너무나 비의 양이 갑자기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전에 되어 있는 어떤 배수 펌프 시설의 어떤 용량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게 침수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예. 부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배수 펌프장이 63개 있고 빗물을 모아놨다가 이렇게 흘려보내는 우수 저류 시설이 13개가 마련이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좀 이 용량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빗물이 오고 비가 오게 되면 우리가 땅으로 스며드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콘크리트라든가 아스팔트라든가 이런 거는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불투수 면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불투수 면적이 많게 되면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니까 빠르게 하천으로다가 흐르게 돼서 우리가 이제 침수가 되고 범람이 되는데요. 이게 부산이 또 불투수 면적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다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심 지역에 있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가 많다는 말이죠. 이게 갈수록 이런 불투수 면적이 늘어나니까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침수가 더 빨리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산의 그 불투수 면적이 그렇게 많았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빗물바지가 막히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빗물바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이제 도로 같은 데 보면 있게 되는데 우리가 막 쓰레기라든가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걸로 자주 막히게 됩니다. 그럴 때 비가 왔을 때 거기가 막혀 있으니까 침수가 되고 역류가 되고 이런데요. 이 비가 오기 전이라든가 홍수 오기 전에 그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치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미리미리 우리가 사전에 이런 빗물바지 주변에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해놔야지만 비가 왔을 때 물이 잘 빠지고 침수 피해를 좀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관에서 비 집중적으로 오기 전에 한꺼번에 뭐 청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집 앞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살펴봐야 되겠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수칙 같은 거. 이제 도로가 잠겼을 때 만약에 운전 중이거나 이동 중이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사실은 운전을 하고 있을 때 뭐 앞쪽에 물이 찬다. 그러면 빨리 되돌아가든가 아니면은 사실 그 상황을 피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번에 오송에 있는 어떤 공평 지하차도 참사도 그렇지만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특히나 뭐 도로뿐만 아니라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급격히 불어나기 때문에 운전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래도 운전을 한 상황이면 우리가 자동차로 가령 예를 들면 타이어 잠기는 정도로다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 잠기면 어느 정도 뭐 운전이 가능하지만 3분의 1 이상 타이어의 절반 이상 잠기게 되면 이게 부력으로 자칫 자동차가 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타이어가 조금 잠겼을 때 운전을 할 수 있을 때 빨리 빠져나가야 될 때도 이게 속도를 좀 낮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시속 20km 정도로서 천천히 운전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에어컨 같은 경우는 반드시 꺼주셔야지 되고요. 절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운전을 하시다가 만약에 시동이 꺼졌다 그러면 시동을 다시 켜시면 안 됩니다. 바로 대피를 하시고 견인을 하셔야지 거기서 뭐 시동을 다시 켜신다든가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빗길에서 이제 잠겼을 때 시동이 꺼지면 다시 켜면 안 된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다시 켜시면 안 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탈출을 하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탈출을 못 해가지고 빗물이 들어차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도 사실은 빗물이 들어차면 우리가 너무 조급해가지고 문을 열라고 하면 바깥에 있는 수압으로 인해서 자동차 문이 안 열리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어떤 초반에 힘을 너무 많이 빼서 정작 자동차 문을 열지 못하고 익사해서 사망하시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데 네. 그때는 이제 침착하게 물이 차올라서 소위 말하는 배꼽이라든가 가슴 부위까지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시면 문이 좀 어떤 바깥쪽 압력과 자동차 안쪽 압력이 비슷해져가지고 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예. 그때쯤 문을 열고 탈출을 하셔야지 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뭐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실제 그 상황에서는 정말 당황하셔가지고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래도 침착하시게 기다리셨다가 물이 어느 정도 차오른 상태에서 문을 열고 탈출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교수님 탈출할 때 창문을 꼭 모두 닫고 나와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뭡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침수차 같은 경우, 침수됐을 때 같은 경우는 창문이 조금이라도 열리면 그 열린 창문으로다가 뭐 물이 들어온다든가 빗물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어떤 규칙 사유가 본인에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보험회사에서 보험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혹시 차를 놓고 본인이 탈출을 하실 경우에도 창문은 모두 닫아주고 탈출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보험 혜택을 전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좀 난감한데요. 그러면 탈출하기 위해서 창문을 깼는데. 그렇지. 깬 경우도 닫을 게 어디 그러네. 있나요? 네, 그 창문을 깨야 되는 경우는 그런 위급한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예외 사항인데요. 제 말씀은 이제 자동차를 가령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네. 주차를 해놓은 상황에서 창문이 열린 상황에서 주차를 해놨는데 그 차가 침수가 됐다. 네. 그랬을 때는 아마 보험 혜택 받기가 어렵고요. 예, 꼭 알겠습니다. 주차를 하실 때는 창문을 다 닫고 나오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 지금처럼 이제 뭐 지하차도에서 위급한 상황이나 이런 경우는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지대 사시는 분들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좀 긴장이 됩니다. 이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혹시 모를 침수를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그 좀 높은 고지대라든가 이런 대피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미리 이제 시나 구에서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대피 장소를 사전에 꼭 숙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혹시 모를 침수를 대비해서 뭐 간단하게 식량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뭐 랜턴이라든가 뭐 양초라든가 이런 걸 준비를 한 생존 가방을 미리 꾸려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사실은 기상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시고 침수가 됐을 때는 빨리 어디로 대피를 할지 그거를 미리 염두를 해두시는 게 아마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강이 범람하고 도로에 막 물이 고이고 이것도 무섭지만 이번에 폭우 때 보니까 이게 산사태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요 산사태가 나거나 아니면 공사장에 있던 토사가 흘러내리는 일도 많이 발생하던데 요게 지난 토요일 밤 10시 30분 이후에는 산사태 위기 경보가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단계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산림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 시도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빨간색으로다가 심각 단계가 산사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홍수 때는 그걸 바로 들어가서 체크를 하시면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 그런데 이런 산사태 경보보다 사실은 저는 더 시민분들에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공사를 통해서 산을 깎아내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네. 우리가 인공사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런 인공사면 같은 경우도 사실 붕괴 위험성이 매우 큰데 산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산사태 경보에서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분들 주변에 이렇게 공사를 통해서 깎아내린 인공사면이 있으면 이 부분의 붕괴 위험성도 매우 크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내 집 주변에 공사장이 있다 그러면 이건 좀 늘 신경을 쓰셔야겠네요. 비가 많이 네, 올 때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 조기 경보 체계가 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겁니까? 네, 맞습니다. 기상청 기상 정보를 우리가 이제 실시간으로 체크를 가장 하는 게 필요한데요. 예. 각 자치단체마다 있게 되고 기상청도 있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시민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 침수 재정보 지도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부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그래서 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뭐 우리 지역이 재우려 지역인지 침수 우려 지역인지 비가 오면 어느 정도 잠길 건지 이거 실시간으로도 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체크를 해 보시고 평상시에 보시고 그다음에 홍수 때는 특히나 보시면 어떤 대피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 이제 재난 문자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거 안 오게 설정해 놓은 분들도 계시다 하거든요. 그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저를 비롯해서 가족 주위 분들에게는 꼭 이제 재난 문자를 받게끔 설정을 해놓으라고 신신당부를 하거든요. 이게 귀찮다고 이게 뭐 생명과 결부된 부분을 포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난은 예방을 하고 미리 대비를 해야지만 생명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고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재난 문자를 꼭 받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문자라는 건지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정말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꺼두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만에 하나 이 자신의 문제라고 하면 심각하니까. 예. 자,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실 잘 알고 있는데 실천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특별히 더 주의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좀 안전하게 안내를 해도 내 목숨 내 알아서 할게 하는 분들도 요즘 계시다는데 우리 안전불감증 얘기 많이 하지. 항상 조심합시다. 오늘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류상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